2023년 국내 1인 창업 수는 52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.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인 창업에 뛰어들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, 이 GPT의 등장이에요. 이 기술 발전, 뭐 어떤 자동화 시스템, 이런 것들로 인해서, 뭐랄까, 일자리가 붕괴됐어요, 여러분들. 저의 스타트업의 비전을 첫 번째로 느낀 2014년도 이제 투자해야 된다 이랬던 게 그 기조는 AI였어요. AI. 그러니까 일자리를 대체한다, AI가. 그게 뭐 이미 그 전부터 보고서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, 그게 공감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AI 기업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뭐 엑시트도 하고, 이 GPT를 제가 이제 4.5에 달하는 이 버전이 나오면서 거의 지금 1인 창업을 하면서 거의 이 회사 경영 전반에 서비스부터 이거를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. GPT가 보조를 해줘서.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내가 막 자료조사부터 해서 기획하고 이거를 생각도 엄청 하고 조사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들고 이러는데, 오, 이게 뭐 그냥 논리정연하게 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버리고, 정리를 뭐 표며 이미지며 막 IR 자료를 지금 아마 한 두세 시간이면 제가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격변했어요, 세상이 이걸로.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홈페이지나 뭐 어떤 웹 서비스도 코드하는 그 내용, 그 뭐야, 사이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그 코드를 짜주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, 개발, 뭐 어떤 컨텐츠 기획, 뭐 문서 작성, 그냥 모든 생산 체계에서 특히 주니어 레벨의 일자리를 상회하는 거죠. 대체가 아니에요. 상회야, 상회. 그러니까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. 지금 주니어 친구들은 원래 이 주제가 아니기는 한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. 일자리는 정말 빠르게 대체되고 있어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가트너라고 IT 비즈니스 분야의 글로벌 리서치 기관이에요. 여기 보고서에 따르면 AI의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53%가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. 반대로 인력을 감축하게 되는 거죠. 이로 인해서 그 운영비에서 가장 큰 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1인 창업으로도 할 수 있는 영역이 나오는 범주.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, 지금. 굉장히 빠르게. 근데 잘 생각해봐요. 이게 GPT 버전이 4.5가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나? 그러니까 거의 지금 1년에 한 번꼴로 버전 업데이트가 되는데, 난 그 다음 버전이 뭐가 나올지가 너무 궁금해요.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. 나의 일자리는 GPT가 대체하고 있나? 근데 그걸 알려면은 GPT 써봐요, 좀. 아직도 안 쓰는 사람들, 창업가, 뭐, 일반 직장인들, 그냥 뭐, 그러니까 그런 거야. 지금 이게 상황이 뭐냐면, 불이 났어. 근처에 불이 났다고. 한 저쯤에 불이 났어. 근데 일로 오는 거를 모르고 있어요, 사람들이. 왔다고. 이게 불길이 이렇게 번지고 오고 있다고. 그걸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1인 창업수, 소규모 창업의 기업이 훨씬 늘어날 거다. 그러니까 이 기업의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쪽에 있던 일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
똑똑하면 똑똑한 친구들 먼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. 이해돼요? 죄송해요. 여기 계신 분들을 똑똑하지 않다라는 건 아닌데 이동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. 지금 그 흐름이 그런 거예요. 예,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, 두 번째 주제는 제가 저번에 제 잡스로드 영상에서도 얘기한 건데 이 근로 형태의 제한적인 거 그거랑 보상의 한계예요. 이거는 아마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연차가 되면 될수록. 아, 5일 출근, 뭐 4일 출근 얘기도 나오죠. 프랑스인가? 어디는 이탈리아인가? 거기는 3일만, 3, 4일만 일한다 그러더라고요. 뭐 그렇게면은 그 고용 형태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조정이 되어 버리니까.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5일 동안 근로하는 체계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전이 스타트업으로 어떤 뭐 우리가 혁신적인 걸 해낼 거야. 뭐 주식으로 잭팟 터트려 보자. 요런 똘똘 뭉친 케이스가 아니면은 5일, 6일 이렇게 일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들을 다들 한단 말이죠. 내 워라밸을 생각하고. 그냥 딱딱 맞춰서 그 정도 일을 하고 퇴근하면 되지. 근데 그 생각이 틀린 것도 아니야. 제가 최근에 이제 이직으로 들어갈 걸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돈 받고 왜 일하지? 물론 제가 받은 조건은 일반 직장인들을 훨씬 상회하는 걸 거예요. 근데도 내가 사업해서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왜 하지? 이렇게 접근이 돼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 보상 체제의 한계가 명확해. 내가 대표면은 내가 보상을 온전히 다 가져갈 수 있잖아요. 물론 이제 인건비에 많은 지출을 안 하게 되면. 네, 뭐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실제로 맥킨지는 다들 아시죠? 전 세계 근로자의 40% 이상이 고정된 근무 시간과 장소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. 이는 직무 만족도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. 그러니까 하나 더 글로벌 읽고 있어요. 글로벌 회계 및 컨설팅 회사 PwC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% 이상이 이 워라밸을 위해 현재 직장을 떠나거나 1인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. 그러니까 1인 창업이야. 뭐 주 3일 일하고 주 이틀 뭐 저 여행 갈 거거든요, 여러분들. 저 해외 여행. 그러니까 일본을 가려 그랬는데 지진이 발생을 했네. 아, 하여튼 일본이 싼데 비행기가 하여튼 이렇게 그냥 초밥 먹으러 갈 수 있고 뭐 이런 게 가능해요. 뭐 이제 그 성과에 대해서는 내가 온전히 책임을 지는 거겠지만, 그러니까 그것까지 만드는 것까지가 어렵겠지만, 뭐 그런 걸 또 돕는 역할을 갖는 사람들이 있고,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워라밸을 추구해 나가는 문화는 앞으로 계속 될 거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요인인데 아까 얘기한 거랑 좀 이어져요. 요거는 좀 부연이 되겠네요. 아까 주제에. 그러니까 AI와 자동화 서비스의 발달로 인해서 인력 감축이 필수적이다. 기업은. 그래서 딜로이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의 72%가 AI와 자동화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향후 5년 이내에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며 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부터 시작된다.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정적인 일자리는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창업 생태계의 변화. 어쨌거나 지금 스타트업 지원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도 거의 뭐 넘버 원급일 거예요. 창업하기 좋은 나라. 이게 정부 지원이 많은 나라. 뭐 이거는 그 명과 암이 있어요. 이 주제는 또 나중에 다뤄볼 주제고 기획이 있어요. 명과 암은 있지만 어쨌거나 이 밝을 명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. 저는 지금 제 창업 모델을 정부 지원 사업에 맞춰서 제기하는 프로젝트로 가고 있어요.
뭐 알바를 해서 버텨서 뭐를 한다 이런 스토리를 쓰고 있지 않다고요 저는. 왜냐? 난 지식 정보를 하는 또 사람이고 그 방식으로 예, 또 이렇게 사업 방식을 전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법이기도 해요. 그래서 뭐 앱창패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아이디어 갖고 뭐 돈을 1억 가까이 주는 게 이게 뭐 말이나 됩니까? 말도 안 되는데 뭐 저도 그걸로 선정이 됐고 근데 가능한 거잖아요.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창업하시는 분들은 창업 계획 세우고 예창패 무조건 내서 해야 돼요. 예창패 되면 저한테 좀 뭘 맡겨요. 마케팅 솔루션이니 컨설팅이니 교육 듣는 거니 뭐 이런 거.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 전문성 기반의 비즈니스들이 늘어나고 있어요.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. 뭐 잡스 클래스를 한다. 마케팅 에이전시죠. 어떻게 보면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에이전시 모델인데 온라인 강의 만들어 컨설팅해. 마케팅 컨텐츠 기획 제작하고 내 채널을 통해서 송출해. 이게 지금 제가 당장에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. 이거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는 서비스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각자의 전문 영역들이 있어요. 그게 언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, 뭐 기술이 될 수도 있고, 뭐 많잖아요. 그렇게 프리랜서부터 해서 1인 창업, 뭐 그러면서 채용, 뭐 이렇게 발전되는 구조들로 이어가는 거죠. 그래서 이 자신의 전문성을 베이스로 일을 하게 되면 약간 근로 형태에서 연장선상 근로자에서 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안정적이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요. 바로 다이렉트로 뭐 어떤 IT, 뭐 기술 혁신 이런 걸로 하게 되면은 좀 리스크가 있지만 뭐 그렇습니다. 뭐 대략 정리해 보면 이렇고요. 이제 뭔가 1인 창업이 선택이 아닌 시대가 왔다. 뭐 필수다까지 하면은 약간 너무 뻔한 멘트가 돼서 뺐는데 고려를 하고 계실 거예요. 여러분들이. 그래서 저는 이 1인 창업과 관련된 컨텐츠도 조금씩 이제 할 거고 제가 잡스 클래스에서 스타트업 바이블 패키지 강의를 해놓은 게 다 통용돼요. 뭐 팀빌딩 지문 설계 뭐 당장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실 수 있는데 1인 창업도 법인으로 하는 게 나을 겁니다. 뭐 모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미래 그 성장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 법인 창업하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. 뭐 절세적인 부분도 있고 그냥 딱 하나만 얘기해도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인건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근데 법인은 대표자도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월급 주는 걸로 비용 처리, 뭐 어떤 밥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. 그럼 하여튼 이 절세로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뭐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성장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은 법인이 훨씬 유리하다.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 하는데도 법인이 훨씬 유리하다. 뭐 그러다가 투자 유치 받을 수 있겠는데가 나오면 그때 또 막 뭐 법인 전환하고 이러려면 귀찮다. 제가 지금 개인 사업자도 내고 법인 사업자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개인 사업자를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때 매출 낸 것들이 사실 좀 아깝기는 하죠. 그 기록들이. 그냥 아싸리 법인으로 했어도 됐다. 근데 이제 단점이 법인은 좀 공부를 해야 돼요. 그리고 절차가 복잡해요. 뭐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. 뭐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창업가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. 지식을 많이 습득해야 되고 이 오늘의 주제가 1인 창업, 뭐 AI 생산성 자동화 뭐 이런 것들의 발전으로 인한 1인 창업의 증가라 그랬잖아요. AI 툴이랑 생산성 도구들을 잘 써야 돼요. 그래서 잡스 클래스를 수강하고 저랑 비대면 컨설팅을 하실 때 그런 가이드를 다 드릴 거예요. 제가 어떻게 혼자서 이런 것들을 막 다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노하우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컨텐츠도 어찌 보면 잡스 클래스의 홍보를 위한 자연스러운 그런 컨텐츠이기도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